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데 모여서 복합적이고도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내는 다원예술단체인 춘천의 문화강대국이 올해로 창단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예술 또 지역예술인들의 패배의식을 바꿔나가고 지역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시사포커스 목요초대석, 오늘은 문화강대국의 최종호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호입니다. 네, 문화 강대국 하면은 창작 작품을 무대에 많이 올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네, 다다음 주 16일이죠. 춘천 몸찌극장에서 열리는 공연, 새로운 공연 라임의 왕 김삿갓이라는 작품을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 마당극이죠. 예. 많이 지금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예, 뭐 늘 그렇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계속 만들고 또 연습하고 또 올리고 뭐 이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약간 김삿갓 분위기가 좀 나시는데요. 작품 닮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화 강대국 다원예술단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런 타이틀이 강원도에는 유일하다고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 다원예술단체예요? 기존에 이제 예술단체들이 장르별로 예인들이 뭉쳐서 단체들을 만들었죠. 근데 네. 이제 시대가 좀 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기 있는 장르 위주의 단체들이 살아남게 되게 있는데 그렇게 경쟁하는 구도들이 너무 뭐랄까요? 좀 소모적이랄까요? 그래서 애초부터 네. 여러 장르, 무대 예술의 모든 장르를 한번 실현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장르라고 한다면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의 장르가 좀 어떻게 되세요? 뭐 국악 하시는 분들, 민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타악 하시는 분들, 댄스, 그리고 무용, 연기, 마술, 네, 뭐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영상까지요. 네. 예, 정말 다양하네요. 네네. 그렇게 좀 몇 분이 함께 하세요? 저희가 한 4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구나. 이제 창립한 지 15년이 됐잖아요. 네. 2002년에 첫 시작을 했다고요. 네네. 좀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와, 돌아보기 싫은데. 네. 왜 싫으세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또 마음 아픈 일들도 많았고. 네. 돌아보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평가를 하기에 이제 문화강대국이 지역에 참 잘 안착을 했구나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안착했구나라고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게 한 자리 잡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린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한 1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5년 걸린 것 같아요. 그 문화 강대국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제가 지었는데요. 네. 사실 뭐 예술이라는 게 현재의 문화를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 또 역사와 사회와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곰곰이 단체 이름을 생각하다가 모든 걸 다 이제 통용할 수도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경제적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군사적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다만 문화적 강대국이 되기를 원한다. 네. 이런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려서 김구 선생님 묘소에서 절 한번 하고 그리고 허락받으셨어요. 예. 문화 강대국 그렇게 좀 이름을 짓게 되셨는데 춘천이 고향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춘천에 둥지를 틀게 되셨어요? 인연이 좀 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책을 많이 읽다가 어떤 책에 춘천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에 네. 예술가가 산다 이런 글을 읽은 거죠. 예. 어린 제 마음엔 네. 이 춘천이라는 곳은 뭔가 좀 요즘 말로는 엘프의 도시, 뭐 좀 예술인의 도시 같은 예. 환상이 있었죠. 환상이 있었는데 네. 이제 대학도 여기로 춘천으로 오다 보니까 네. 막상 보니까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환상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예. 환상 때문에 오셨다가 고생 많이 하셨군요. 네네네. 예. 그쪽에 10여 년 동안은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두 지역의 예술인들인가요? 네, 거의가 강원도 지역의 예술인들이고요. 예. 서울에서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춘천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꽤 됩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고정 관객층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말하는 팬덤 예. 네, 팬덤요. 생겼다고 들었어요. 예, 한 5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젠 저희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래요. 홍보를 하기 전에 이미 예약 전화가 많이 옵니다. 홍보를 하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또 저희가 1년치 계획을 잡거든요. 공연 예. 계획을. 근데 그걸 보고 그쯤 된다 보면은 이제 예약 전화를 하시는 거죠. 아, 정말 이제는 좀 뿌듯하시겠어요. 네, 이제 뭐 팬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앞섭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동안 많은 순수 창작 공연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영혼 콘서트, 뭐 팡타스틱, 상남자 리턴즈 등 화제를 모은 공연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정착을 하고 춘천에서 정착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컨텐츠를 많이 늘리자. 네. 서울이나 중앙에 비해서 너무 콘텐츠가 없어서 지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게 고정관념이 돼버릴까 봐 네네. 콘텐츠를 많이 늘렸습니다. 엄청 많이 늘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조금 우리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공연들을 많이 올리자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영혼 콘서트는 다원예술 장르고요. 네. 팡타스틱은 이제 넘버벌 타악 공연이고 상남자 리턴즈라는 공연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코미디 다원예술극입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올해 앵콜 공연했던 까마귀. 까마귀. 예. 네. 까마귀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군함도 역사를 다룬 부분이죠. 네네. 그 문화 강대국이 최초로 시도해서 주목을 받는 일도 많았는데요.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악 창작극을 진행했어요. 네네. 와, 그게 어떻게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 문화강대국을 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계에 있었거든요.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뭐 뮤직비디오 만들고. 근데 그 스크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이 실제감을 어떻게 주느냐.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무대예술극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감은 극장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무대예술에서 예. 오는 건데 이 실제감을 더 잘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참 잘 느끼세요. 감각이 그래요? 예민해서. 예. 거기에 이제 소리로서 조금 공간감을 더 줄 수 있다면 입체 소리로 예. 여러 군데 마이크를 갖다 놓고 네, 그래서 뭐 공간감이나 뭐 원근감 예. 그리고 배경 소리들을 조금 입체적으로 넣었죠. 그랬더니 시각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막 눈물 흘리시고 그러셨어요. 그 창작극 이름이 뗏목 아라리. 예. 그 강원도 소재죠. 그것도 그 소양강을 통해서 이제 한강으로 그 뭐랄까요 그 나무를 하던 나무꾼들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강원도 소재의 국악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전국에 29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네. 작품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정말. 그런 공연들이 없었으니까요. 예, 보통은 이제 소리로만 하는 공연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테이프나 무슨 MP3를 이용해서. 근데 실제감을 느끼시거든요, 이분들은. 네. 그래서 바로 앞에 배우들이 연기를 하게 되면 그 감정 전달까지 더 몇 배로 느낄 수 있으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강원도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창작 공연을 선보인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의전 행사라는 게 딱딱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제가 또 예인인데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전 행사를 예술 행사, 문화 행사로 바꾸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게 참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요. 네.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한 큰 호평을 받아서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중앙에 계시는 분들도 강원도의 어떤 의전 행사를 벤치마킹해라 라는 지침이 떨어질 정도로 네. 그리고 92년 만인가요? 강원도 도청에서는 백서가 만들어졌죠. 의전 행사 이렇게 하자 하는 예. 백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문화 행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8.15나 3.1절은 우리나라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정치적이나 사회적 이념적인 개념에서 떠난 부분인데 네.
좀 더 이 감정을 다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그것이 그 날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작품들이 이제 다 창작극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공연을 올리는 일도 쉽지가 않은데 네. 문화강대국은 창작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요. 근데 인원이 많잖아요. 한 예. 42명이 되는데 42명의 예인들이 뭉치게 되면 사실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각 그래요. 장르에 예. 예인들이 예. 자기 장르에서 못하던 것들이 남의 다른 장르를 접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다른 상상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회의를 통해서 공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그 다원 그 예술단체라고 이제 말씀을 들어서 저는 이렇게 일반 연예인들 이렇게 소속사도 연기자들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네네. 뭐 가수도 소속되어 네. 있고 하지만 다 자기 장르 분야의 활동만 하잖아요.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오, 어떻게 이렇게 단원들의 장르 구분을 없애서 하세요? 사실 무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 연기, 춤, 무용, 발성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세부화된 장르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 기본 틀로 있는 무대 예술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서로 각 장르들을 넘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본에 충실하는 거에 대해서요. 네네. 그렇게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문화 강대국을 만든 최종호 대표님의 이력이 참 화려하더라고요. 연출, 작가 그리고 작사가 여기까지도 제가 감탄을 했는데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요. 논어, 중용, 대학, 도덕경 등 이 동양 철학을 강의하기도 하셨다고요. 네. 굉장히 다재다능하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뭐 인문학이라는 건 모든 희곡 쓰는 작가라든가 뭐 연출가들은 사실은 계속 소양으로 배워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연출가들이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물론 이런 동양 철학이 어렸을 때 이제 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나 그리고 또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생태를 배우는데 이만한 책들이 별로 없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인문학의 정통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작품 활동 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시겠네요. 아유, 도움되죠. 물론 도움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도 뛰어넘으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뭐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대표님은 그런 거를 어디에서 이렇게 좀 영감을 얻으시고 하세요? 이게 꾸준히 매해 공연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시잖아요. 네네. 예.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주된 것들의 반대를 찾습니다. 반대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다 보면은 이제 예. 뭐 어떤 특정 프로그램 지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뭐 오디션 본 네네. 뭐 많아졌죠, 요즘. 가수분들이 한 100명씩 모여서 그 네. 중에서 뽑아달라고 춤을 추거나 네네. 이런 뭐랄까 노골적인 것에서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뭐랄까요 존재적인 작품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매스미디어에서의 어떤 뭐 자극적인 공연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네. 그것의 반대급부도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스크린 말고 무대에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예. 소리 찾고요. 예. 결국 사람에서 소리 찾는 것 같아요. 사람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네. 소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 이 자본력에 의해 좌우되는 문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 강대국을 설립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역 예술계에 좀 어떤 변화를 얼마나 이끌었다고 좀 보세요.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 조금 뭐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야말로 사람 중심의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 집 건너고 한 집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인들이 커가는 것들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지역 네. 주민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고 그 진정성을 공감하게 되면서 애초에는 별로 이제 뭐 지역에서 하는 공연들이 재밌겠어 뭐, 그런 뭐 생각을 퀄리티가 좀 하시죠. 예. 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다가 네. 그 인식 변화를 이루게 됐달까요? 예. 그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강원 공연예술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요. 처음부터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만 관심과 사랑입니다. 관심과 사랑. 네. 패배주의 있어요. 지역에 패배주의 있고요. 네. 지역에 이제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대학로에 있었던 분들이 몇 달 사이에 배우가 반으로 줄고 제작자분들이 목숨을 끊고 하는 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네. 사실은 과잉 경쟁 그리고 자본에 의한 예술 행정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이제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충분히 건강한 그리고 또 좋은 단체들이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관심과 사랑이 항상 고프고요. 항상 고프고 네.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중앙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르 구분 없이 좀 다양한 장르 예술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지역에 예술 단체가 없다 보니까 좀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중앙에서의 문화 강대국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전문성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문성이요?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연극 단체면 연극 단체, 무슨 뭐 마당극 단체, 마당극 단체, 뭐 이렇게 장르별로 이제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전문성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장르들이 있다 보니까 연극을 해? 너희가? 뭐 이런 느낌. 너희가 뭐 국악을 해? 너희가?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네. 막상 보시면 다 사라지죠. 맨날 하고 하는 사람 못 이기거든요. 계속.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많이 사라졌고요. 네. 이제는 오히려 전국 내에서도 문화강대국 얘기가 많이 회자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문화 강대국의 대표로서 또 지역 문화예술인으로서 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우리 문화강대국의 예인들 그리고 사람이 작품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예인들이 소모되는 예술 말고 그 사람이 남는 예술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정치적 임연적인 어떤 관계에서 떠나서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또 예인들하고 같이 또 네. 함께하고도 싶고요. 예. 전 세계에 있는 이런 탈장르 예인들 그리고 그렇게 사람 중심의 예술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게 꿈이라는 꿈입니다. 네. 참 말씀을 들으면서 좀 행복해지는 기분이 드는 이유 네. 중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약간 좀 연극이나 이런 공연 이런 것들 하면은 좀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야 하는 네. 뭐 그런 약간 특별함을 좀 생각하기 마련인데 좀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이렇게 문화예술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지역의 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좀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요. 사실은 이제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사실 무언가의 작품을 볼 때 좀 접근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장에 오시는 거는 사실 정성이 좀 들어가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요. 영화 보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찮죠. 그러다 보니 저희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정성을 안 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르신들 눈에는 노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고요. 그만큼 몇 배로 정성을 들이는 공연들이니 네. 보시면 충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 강대국의 최정호 대표였습니다.